안녕하세요. 의학연구원 감염병연구소 소속 연구교수 김유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연구 내용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유발하는 SFTS 바이러스의 유전체 다양성이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과 비룰런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논문이고, 해당 논문은 2023년 9월에 저널 오브 메디컬 비롤로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는 진드기에 의해서 매개되는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입니다. 야외 활동 시 진드기, 특히 작은 소참 진드기에 물리고 바이러스가 체내에 유입되면 일주일에서 열흘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발현됩니다. 주로 고열과 피로, 그리고 장관계 증상을 발현하는데요. 이것이 심화될 경우 일식 저하와 감염성 출혈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혈액학적으로 혈소판과 백혈구가 현저히 감소되는 특징을 보이고, 증상이 심화될 경우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직까지 상용화된 예방 백신이나 항바이러스 제제가 없기 때문에 10에서 30% 정도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193명의 SFTS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40명의 환자가 사망하여 치명률이 20.7%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SFT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편의상 SFTS 바이러스 혹은 SFTSV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학명은 다비반다 바이러스입니다. 2011년 열성 환자 검체에서 분리된 SFTS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그림이 해당 바이러스의 사진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네거티브 센스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에 속하고, 특이적으로 3개의 분절된 유전체를 가집니다. 각 유전체의 길이에 따라서 L, M, S라 명명하고, 각각의 유전체는 숙주세포로의 유입이나 바이러스 증식에 관여하는 스트럭처럴 프로틴을 코딩하고 있습니다. L 세그먼트는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인 RDRP를 코딩하고 있고요. M 세그먼트는 바이러스의 체외곽에 존재하는 단백질인 글라이코프로틴인 GN과 GC를 코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 세그먼트는 바이러스 유전체를 감싸는 뉴클레오캡시드인 N단백을 코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S 세그먼트에는 숙주의 면역작용을 교란하는 non-structural 프로틴 역시 코딩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NCBI에 등록된 SFTS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모아 파이로제네틱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다수의 바이러스가 비클레이드 혹은 F클레이드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SFTS 주 발병국인 중국, 한국, 일본으로 나누어 재분석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는 50% 정도는 F클레이드를,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유전체가 골고루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에 일본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비클레이드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 두 국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B클레이드가 대부분 발견되지만 A, C, D, F클레이드 바이러스도 발견이 됩니다. 특히 국내 SFTS 환자에서는 BDF 클레이드에 속하는 바이러스들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운이 좋게 환자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주를 획득해서 바이러스를 배양하던 중에 B클레이드에 속하는 제주 스트레인과 F클레이드에 속하는 강원 스트레인 바이러스가 형성하는 포사이의 크기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사의 크기를 측정해서 통계 분석을 했을 때 강원 스트레인이 제주 스트레인에 비해서 더 큰 포사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염 동물 모델에서 두 바이러스를 감염해서 생존율, 체중, 혈소판의 감소, 그리고 체내 바이러스 역할을 측정했을 때 강원 스트레인이 더 높은 비룰런스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결과는 바이러스의 복제와 확산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 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RDRP와 N단백,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라이코프로테인 중 어떤 바이러스 단백질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두 종의 바이러스를 동시 감염하여 유전체 분절을 리오수트먼트를 유도했고, 해당 실험을 통해 저희는 6종의 재조합 바이러스 R1부터 R6까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재조합 바이러스의 유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바이러스를 앞선 실험과 동일하게 세포에 감염을 하고 포사이의 크기를 측정했더니 강원에서 유래한 L 세그먼트를 가지는 바이러스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포사이를 형성하고 빠르게 증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염된 동물에서 강원 L 세그먼트를 갖는 R1과 강원 스트레인이 높은 비룰런스를 갖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선 결과를 유발하는 RDRP 단백의 특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환자 분리주 8종의 세포 감염 후 형성되는 포사이의 크기를 비교했고, 그리고 RDRP의 아미노산 서열을 비교를 했습니다. 아미노산의 성질을 고려했을 때 251, 470, 1433 위치가 바이러스 증식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리버스 제네틱스 기법을 활용해서 RDRP의 포인트 뮤테이션을 갖는 돌연변이 재조합 바이러스를 제작했습니다. 이 해당 바이러스들을 세포에 감염했을 때 251, 1433 위치를 각각 라이신과 스레오닌으로 치환했을 때 바이러스의 포사이도 커졌고, 그리고 증식 속도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에서는 251K를 갖는 재조합 바이러스에서만 비룰런스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251번째 아미노산이 바이러스의 증식과 비룰런스를 결정짓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그림은 SFTS 바이러스의 RDRP 구조입니다. 251번째 아미노산은 엔도뉴클리에이즈와 폴리머레이즈 도메인을 연결하는 링커 부위에 위치합니다. 해당 부위는 바이러스 단백의 최외곽에 위치하면서 구조적으로는 바이러스 RNA와 접촉하지는 않아 직접적으로 RNA 합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글루타믹 엑시드와 라이신에 의해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음석에서 양석으로 변화하면서 단백질의 구조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RDRP 251 위치의 정확한 역할 규명은 추후에 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해당 논문은 바이러스의 구조 단백질 중 RDRP가 바이러스 증식 속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했고, 또한 아미노산 서열 분석을 통해서 바이러스 증식과 비룰런스에 영향을 미치는 RDRP 부위를 특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후약적 연구를 통해서 SFTS 환자에서 바이러스 역가와 증상의 중증도의 상관관계가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